이번엔 28강이고 피난기구 중에서 설치 대상과 적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 대상은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모든 층의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 우리가 그 전에 피난기구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건축물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건 항상 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제일 있는 게 엘리베이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L이라고 많이 쓰죠. 자,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연기가 승강로 안으로 침입을 했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연기를 만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로 좀 이렇게 피난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승강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피난용 승강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설치가 안 되고 3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단이 제일 원칙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위에서 본 겁니다. 평면도. 위에서 본 거를 평면도로 하죠. 만약에 계단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봐볼게요. 그리고 계단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다 그냥 해보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얘가 만약 건물이 커진다면 아예 계단이 많아지겠지만 애매한 크기인 경우엔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단으로 도망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이쪽에서 났다면 불을 뚫고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은 두 가지 경로로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소방 원론에서의 fail safe죠.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완강기라던가 이런 거를 반대편에 설치를 해서 긴급시에 이쪽으로도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피난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피난기구는 모든 건물에 예외 없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외로 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피난층, 즉 우리가 밖으로 창문 열고 나가면 바로 밖인 경우입니다. 밖에 바로 땅이 있어서 대지인 경우에 얘는 우리가 그냥 기구가 없이 그냥 창문 열고 창문 넘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또 지상 1, 2층, 자, 이 지상 1층이 꼭 피난층이 아닐 수 있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수업하면서 설명드렸었으니까. 그리고 지하 2층 같은 경우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계층은 그냥 뛰어내리란 뜻입니다. 사람이 받아줄 수도 있는 높이고. 자, 근데 노유자 시설 중에서는 우리가 피난층이 아니라면 우리가 노유자 시설이라는 게 어린이라던가 노인분들은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창문틀 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노유자 시설에서는 제외 기준 층에 대한 제외 기준이 피난층을 제외하고는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사실 이거는 약간 적합성에 대해서 약간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에서 11층 이상이라면 11층 여기서 완강길 타고 내려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길이가 너무 먼 것도 문제고요. 그 제품의 형식상 그리고 실제로 이걸 타고 내려올 자신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외를 해주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1층 이상에서도 건축물 내부로 우리가 이렇게 기둥을 살짝 세운 다음에 발판을 달아가지고 이 기둥에 레일이 있는 거예요. 레일이 그 사람이 올라가면 이 밑으로 한 층씩 내려가는 걸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승강식 피난기구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좀 부당하지만 법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가스는 폭발이에요. 폭발. 화재가 아니고. 그래서 이미 얘가 불이 붙어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가 반대편으로 피난기구를 쓸 정신은 없는 거죠. 그리고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에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음. 자, 지하라면
또는 터널 및 지하구는 우리가 그 창문을 뚫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우리가 뭐 철도법이라던가 따로 우리가 피난하는 방법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기구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터널이 있으면 차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옆에 인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터널이 많이 길거나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가끔 뭐 한 500m, 1km마다 문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그 문이 통로로 연결돼서 옆에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작은 터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볼 일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적응성입니다. 적응성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건물에 이 건물의 용도가 뭐고 층이 몇 층이면 얘네 피난기구를 적용해야 돼. 이 항목을 맞춰야 돼. 이 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기구에서 3개만 제가 가져왔고요. 자, 우리가 노유자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여기가 제일 이제 취약한 거죠. 의료시설 및 결국 의원실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료시설엔 다 의원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근린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사무실로 쓰는 것도 근린생활시설이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원으로 쓰이는 것 중에 입원실이 있는 것들은 요 해당하는 표에 따라서 층수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기타를 따르는 거죠. 자, 11층 이상에는 제외가 됐었으니까 우리가 위에는 10층까지밖에 표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하가 있었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를 피난기구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거꾸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얘는 이제부터 거의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피난기구가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파란색들은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아야죠. 미끄럼대, 미끄럼틀입니다. 건물 내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가끔 가다 보면 건물이 뭐 예를 들어 3층짜리면 위에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게 건물 밖에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애들 미끄럼틀 타고 피난하라고 우리가 법정 명칭으로는 이걸 미끄럼대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조대는 뭐냐면 건물을 다시 그려서 구조대는 우리가 포대 같은 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포대가 이렇게 사선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경사식 구조대고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포대도 있는데요. 얘가 마찰 손실이 되게 강해서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엉금 내려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공할 때 갔었는데 그래서 이거 실내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냥 대충 그리고 얘 프레임이 약간 뚜껑처럼 돼 있어서 얘를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휘롤라당 넘기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원래 이렇게 그 포대가 말려 있거든요. 그럼 포대가 요 밑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사람이 일로 들어가도록 그럼 내려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난교는 우리가 다리를 뭐 잠실대교 이런 식으로 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2개가 이렇게 있을 때 옆 건물로 이어지도록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를 피난교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다수인 피난 장비는 한국에서 설치된 건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건축물에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 바깥쪽에 레일을 설치해서요. 엘리베이터 같은 게 밖에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 비상시에 펼쳐져서 타고서 이렇게 단체로 다수의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장비를 다수인 피난 장비라고 합니다. 그 승강식 피난기는 아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레일을 달아서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이걸 잡고 올라가서 버튼을 누르면 이거 쭉 해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또 그 옆에다가 밑에 층으로 가는 애 설치해서 얘는 한 층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도록 설치되어 있는 게 승강식 피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용 트랩은
우리가 밑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지하 2층이다. 지하 2층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장이 이렇게 반대로 할게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뭘 돌리면 얘 계단이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영화 보면 그 옥탑방 올라가는 계단 내리는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는 사다리고요. 완강기는 우리가 건축물 실내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창문이 있겠죠. 창문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앙카를 박아서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강기 함이 있어서 이 완강기를 꺼내서 건 다음에 해야겠죠. 여기다가 사람이 매달려서 속도 조속기로 조절을 해서 사람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구성된 겁니다. 자, 간이 완강기가 있고 완강기가 있는데요. 완강기는 한번 타고 내려오고 반대편에 다시 걸어서 타고 내려오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간이 완강기는 한번 타고 내려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1인용 1회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공기 안전 매트는 우리 불났을 때 소방대가 와가지고 밑에 공기 매트 깔죠? 그게 공기 안전 매트입니다. 내용 다 해드린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설치하는 건 압도적으로 완강기고, 구조대도 종종 설치되고, 숙박시설에만 간이 완강기가 설치되고, 공기안전 매트는 아파트에 설치되고,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도 요즘 점점 많이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얘네 두 개만 해도 99%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문제들은 간단합니다. 피난기구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래도 종종 나오니까 봐주셔야겠죠.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 될 층은 그냥 딱 봐도요. 아까 우리가 그 표상에 지하가 없었어요. 그 지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상 1층에 설치할래, 지상 3층에 설치할래 하면 그냥 지상 3층이 되겠죠? 우리 적응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지상 1층에 있는 것보다 3층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층에 구조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백화점의 7층에 적용되지 않는 피난기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미끄럼대만 안 됩니다. 미끄럼대는 3층까지 적응성이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백화점 7층인데 여기서부터 미끄럼틀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타고 내려가다 이렇게 튕겨 나가면 어떡할 거고, 뚜껑 덮인 애들도 있지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난기구는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대부분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란색 표시된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